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광역도시계획 한번 해볼까요? 자,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게 뭡니까? 광역도시계획이란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 계획이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면 광역계획권이 먼저 지정이 돼야겠네요. 자, 그러면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할까요? 자, 지정권자,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 그리고 도지사 2명 기억하셔야 됩니다. 국장과 도지사가 광역 계획권을 지정합니다. 어디다? 광역이라는 말이 막연히 크다 넓다가 아니라 2개 이상의 행정 관할을 묶어서 광역 계획권을 지정하는 거예요. 2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관할구역. 어디? 전부를 대상으로 2개 이상의 행정관할구역 전부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2개 이상의 행정관할구역 일부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방금 전에 국정과 도지사가 지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나눠져야겠죠? 자, 광역계획권을 만약에 지정할 지역이 시도에 걸친대요. 시도. 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경기도 안에는 많은 시군이 있죠. 이렇게 시도의 광역 계획권을 지정해야겠어요. 그러면 시도지사보다 더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가 지정할 수 없잖아요. 그죠? 네, 이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정리하시고. 그리고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안에서, 도안에 있는 시군에다가 이렇게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야겠어요. 수원시하고 화성시하고 오산시 이 3개 시에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는 누가 지정해요? 도에서는 도지사가 제일 대빵이죠. 여기서는 도지사가 지정합니다. 지정권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국장과 도지사가. 항상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려놓으세요. 자, 시도에 걸친다 그럴 때는 국장이 지정한다. 시도지사가 높은 사람이. 그리고 같은 도안에 지정된다 그럴 때는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합니다. 그러면 광역계획권을 이렇게 지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이유는 공간구조, 그리고 기능연계, 그리고 환경보전, 그리고 광역시설의 체계적 정비.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요거겠죠? 광역시설의 체계적 정비가 필요할 때, 이럴 때 광역계획권을 지정합니다. 자, 지정권자 정의를 딱 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광역계획권이 이렇게 지정됐습니다. 광역계획권 지정한 이유는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광역도시계획 보겠습니다. 광역계획권이 방금 전에 우리 어떻게 배웠어요? 이렇게 시도에 걸칠 때는 국장이 지정해 줬잖아요. 실제 여러분 우리 수도권 광역계획권이 지정돼서 수도권 전체가 광역계획권이 지정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게 지금 광역도시계획 수립됩니다. 자,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수립하느냐? 이건 중요합니다. 지정권자하고 수립권자를 구분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시험에서 우리 수험생들이 제일 잘 틀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수립권자를 구분하는 거. 광역계획권이 이렇게 시도에 걸쳐 있으면 여기에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수립하겠어요? 여기 광역도시계획은 여기에 있는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지사가 같이 공동 수립한다. 이건 의무 규정입니다. 자, 원칙이라는 말은 하여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공동 수립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 시도지사가 수립을 해서요. 광역도시계획을 이렇게 수립했습니다. 수립했으면 승인을 받아야 돼. 승인이란 말은 인정한단 말이죠. 인정한다는 말은 자기가 자기한테 셀프 승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상급이 항상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도지사가 수립해서 누구한테 승인을 받냐면 국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광역계획권이 이렇게 지정됐는데 그래서 시도지사가 수립해서 국장한테 승인을 신청해야 되는데 3년이 될 때까지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지 않아요. 그럴 때는 법률은 국토교통부 장관 당신이 수립하세요 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얘기. 그러면 국장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시도지사가 몇 년 내 승인 신청하지 않았어요? 3년 내 승인 신청하지 않으면 국장이 수립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것은 국가계획과 관련됐습니다. 자, 앞으로 국가계획 나오면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딱 기억하시면 돼요.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장이 수립한다. 자, 그러면 국장이 수립하는 경우는 2가지입니다. 3년 내 시도지사가 승인 신청하지 않았다. 그리고 국가계획과 관련됐다. 국장이 수립한다.
자, 체크하시고. 그리고 예외입니다. 예외는 시도지사가요. 원래는 여기 시도지사가 같이 공동 수립해서 승인 받아야 되잖아요. 국장한테. 근데 시도지사가 요청합니다. 국장님, 같이 합시다! 라고 요청해요. 그러면 시도지사가 요청하거나 또 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 시도지사와 국장이 공동 수립할 수 있다. 요청 나오면 공동 수립할 수 있다. 여기는 하의한다, 할 수 있다.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수립권자. 그 다음에 광역교육권이 같은 도안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에 광역교육권을 3개 시에다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합니다. 이때는 도지사가 지정하죠. 그러면 여기에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수립할 거예요? 당연히 수원시장, 화성시장, 오산시장이 공동으로 수립하겠죠. 같은 도에 있으면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 수립하여야 한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립했으면 이틀 그대로 가시면 돼요. 시장 군수가 수립하면 누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승인은 위에서, 그죠? 이때는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겠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요. 시장 군수가 몇 년 내에 승인을 신청하지 않아요? 그 3년 내에 승인이 않으면 도지사가 수립해야 된다. 수립권자를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보시고 또 이틀, 여기서도 여유 있는 틀 그대로 밑으로 내려오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시장 군수가 요청하네요. 여기 있는 수원시장, 화성시장, 오산시장이 요청을 해요. 도지사님 같이 합시다. 요청하면 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시장 군수와 도지사가 공동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요청 나오면 여기도 똑같은 틀이죠. 요청 나오면 공동 수립할 수 있다. 그런데요. 여기서 기억할 것은 이 시장 군수가 요청해서 도지사가 공동 수립할 때 이때 도지사는 국장한테 그 수립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원래는 시도지사가 수립할 때는 국장한테 승인 받고 시장 군수가 수립할 때는 도지사한테 승인 받는데 요청에 의해서 수립하는 경우는 승인 받지 않는다. 그래서 앞으로 요청 나오면 승인 X 이렇게 기억을 딱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밑에는 시장 군수가 협의합니다. 자기들끼리요. 여기 있는 시장들이 서로 협의해요. 우리가 뭐 공동 수립하는데 도저히 협의 안 될 거, 내용에 대한 협의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차라리 깔끔하게 도지사한테 이 내용에 대해서 수립하도록 하자라고 요청이 있으면 그때는 협의해서 요청이 있으면 당신이 수립해 주세요라고 요청이 있으면 그때는 도지사가 단독 수립할 수 있다. 단독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도 물론 수립한 경우 국장한테 승인 안 받습니다. 자, 그러면 요청이라는 단어가 앞으로 딱 나왔습니다. 요청 나오면 승인 X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요 구분에서 딱 정리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데 공동 수립하도록 했잖아요, 여기서. 그죠? 지정되면 공동 수립하는데 내용에 대한 협의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내용이. 그러면 우리 법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공동 수립하는데 내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을 신청해라 라고 광역도시계획 조정제도를 두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는데 내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누구한테 조정을 해주세요 라고 신청하겠어요? 시도지사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국장이잖아요. 그래서 시도지사는 국장한테 조정해 주세요라고 신청할 것이고 시장 군수가 여기에 있는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하는데 내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누구한테 조정을 신청하겠어요? 도지사한테 조정을 신청하겠죠. 여기서 조심할 것은요. 이 조정을 신청할 때 이들이 조정해 주라고 신청할 때 반드시 공동으로만 조정해 주세요라고 신청할까요? 아니면 단독으로 조정해 주세요라고 신청할 수도 있을까요? 공동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서울시장이 단독으로 국장한테 조정 좀 해주세요라고 신청할 수 있다는 이야기. 여기 있는 시장이 단독으로 조정해 주세요라고 신청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자, 단독 신청이 있을 때는 우리 법에서는 이 조정권자인 국장이나 도지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야, 니들끼리 다시 한번 협의해봐 라고 기한을 정해서 재협의를 공고할 수 있다는 것. 여기서 조심할 것은
공동 신청이 있을 때는 야, 니들끼리 다시 한번 조정해봐라고 이렇게 기한을 정해서 재협의를 공고해요, 안 해? 아니, 공동으로 조정해달라고 했으면 심의 거쳐서 조정 절차를 거쳐서 해줘야지. 야, 니들끼리 다시 한번 협의해봐.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에는 그게 틀릴 수 있으니까 조심합니다. 재협의 공고는 어떨 때 재협의 공고합니까? 단독 신청이 있을 때 재협의 공고할 수 있다. 요 규정들 조심하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정권자 그리고 수리권자 이렇게 정리를 꼭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이제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역도시계획 그러면 수립할 때, 자, 방금 전에 수리권자 봤죠? 그리고 승인권자는 아까 2명 있었죠? 국정과 도의사. 이들이 수립할 때, 승인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칠까? 절차 보겠습니다. 먼저 광역도시계획 수립입니다. 다시 한번 체크. 광역계획권이 이 같은 도안에 이렇게 지정돼 있으면 도지사가 지정해줬죠? 그때 광역도시계획 수립은 누가 했어요?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해야 된다. 그리고 광역계획권이 시도에 이렇게 지정돼 있습니다. 그때는 국장이 지정해 줬잖아요. 그때는 누가 수립한다고요? 여기는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한다. 강행규정. 그러면 도지사는 어떨 때 수립합니까? 시장 군수가 몇 년 내에 승인 신청하지 않으면 3년 내에 승인 신청하지 않으면 도지사가 수립해야 된다. 그러면 국장이 어떨 때 수립해야 됩니까? 여기도 그 틀 그대로 가야죠. 시도지사가 3년 내에 승인 신청하지 않거나 또 하나 국가계획 나오면 국장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3년 내에 승인 신청하지 않거나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장이 수립한다. 이렇게 4가지 딱 정리합니다. 자, 요 부분을 서열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네요. 국장이 제일 높은 사람,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 묶어서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 이들이 다음 구분에 따라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합니다. 아까 수립권자 배웠어요. 자, 이제 수립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수립하는지 절차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서울하고 그리고 여기에 인천하고 여기에 경기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경기도 있다고 가정할까요? 여기에 광역계획권이 딱 지정됐습니다.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을 이들이 같이 공동 수립하잖아요. 자, 수립할 때 뭐 해야겠습니까? 먼저 광역도시계획 예를 들면 서울 요즘 뭐 수도권 철도 이야기잖아요. 서울하고 인천에 연결되는 이런 광역철도 놓으려고 해요. 지금 당장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 플랜을 짤 거라는 이야기. 또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연결되는 이런 광역철도도 놓으려고 해요. 이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을 지금 수립하려고 해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럴 때는 먼저 해야 될 일이 뭐 하겠습니까? 뭐 해야 돼요? 먼저 이 지역의 상황조사를 해야 되겠죠. 우리 상황조사를 뭐라 그래요? 기초조사. 인구, 경제, 사회, 주택, 교통, 문화, 환경 등을 조사 측량. 항상 계획은 기초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 기초조사는 할 수 있다예요? 하여한다예요?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거나 수립된 내용을 변경할 때는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 강행규정, 강행이라는 말은 하여야 한다. 아, 광역도시 수립할 때는 기초조사를 필수적으로 하는구나. 근데 이 기초조사는 인구, 경제, 사회, 주택 이런 환경에 대한 조사 측량이잖아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기초조사가 실시됐다면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하세요. 이렇게 주죠. 구축. 그러면 이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하고요. 당해 지역의 변동사항을 몇 년마다 검토하냐면 5년마다 검토해요. 그 지역의 기초조사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5년마다 변동사항을 검토해서 이 기초조사 정보체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5년마다 기초조사에 대한 변동사항을 확인하는구나. 자, 체크하시고.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광역도시계획, 이런 광역철도라든지 이런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 이제 기초조사를 끝냈어요. 그러면 기초조사 끝냈으면 이제 뭐 해야겠습니까? 여기에 이쪽으로 이렇게 광역철도가 놓여지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요. 자, 타당할 것 같아. 서울의 어느 지역과 경기도 어느 지역까지 이렇게 광역철도를 놓는 게 타당할 것 같아. 기초조사를 이렇게 딱 끝냈으면 이 안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죠. 우리들의 의견을. 자, 그런데 광역도시에 수립할 때는 의견 청취에는 공청회를 연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의견 나오면 공청회 이렇게 기억하세요. 공청회를 열어요. 공청회를 여는 이유는 주민과 전문가의 이 내용에 대해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자, 공청회 개최입니다.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미리 알려줘야 되겠죠? 어디다 알리라고요? 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일간신문에 공고합니다. 자, 공고. 그럼 미리 알려줘야 되고, 이 안에 대해서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몇 월 며칠 날 공청회 개최할 겁니다. 많이 참석하세요라고 14일 전까지 1회 이상 신문에 공고합니다. 자, 그리고 공청회는 어떻게 개최해야 돼요? 여기가 광역계획권 이렇게 지정되어 있으면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해야죠. 한 번에 이렇게 거기에 개최하죠. 그런데요, 여기가 광역계획권이 지금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한 번에 개최하기 힘들죠? 그럴 때는 필요시 뭐 할 수 있다고? 나눠서 개최할 수 있습니다. 나눠서 개최할 수 있어요. 필요시 구분 개최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청회 가면 이제 우리 공청회장 가면 공청회 주재하는 사회자 있잖아요. 공청회 주재는 누가 하냐면 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이 직접 주재하는 게 아니라 지명해 주는 자가 주재합니다. 누가 주재한다고요? 지명 받은 자가 주재한다. 그 수립권자가 직접 주재한다 이러면 안 돼요. 자,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광역도시계획 안에 대해서 지금 이런 안에 대해서 기초조사 터 있고, 그리고 공청회도 열었어요. 자, 열었으면 그 다음에 또 뭐 하냐면 지방의회 의견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공청회장 가서 주민 의견 청취하기 위해서 공청회 열지만 공청회장에 몇 명이나 갈까요? 많이 안 가요. 근데 우리 주민을 대표하는 기구가 어디입니까? 의회잖아요. 그래서 지방의회 의견도 들어라. 안에 대해서 지방의회 의견도 듣습니다. 자, 지방의회 의견 듣는데 만약에 시도지사가 수립권자다. 그러면 시도지사가 여기에 대한 광역도 수립할 때는 어디 의회 들어야겠어요? 당연히 시도의회 의견 들을 것이고, 그리고 시군 지역의 광역계획권 지정돼서 시장군수가 광역도시 수립할 때는 시군의회 의견 들었겠죠. 시도가 수립 대상 지역이면 시도의회 의견 듣고 시도의사는, 그리고 시장군수가 수립할 때는 해당 시군의회 의견 듣죠. 근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시도의회, 시군의회 의견 청취한다. 해당 시도, 시군의회 의견 들어요. 근데 여기 시장군수가 뭘까? 자, 아까 서울시가 있고 여기에 이제 경기도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여기 서울하고 경기도에 있는, 예를 들면 저기 평택까지 이런 뭐 광역철도가 놓여진다든지 이럴 때는 지금 수립권자는 서울시장하고 경기도의사잖아요. 같이 수립하는 것이지 이 안에 있는 평택시장 그 옆에 지나가는 수원시장 뭐 하성시장 이런 사람들은 수립권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관계되어 있는 시장군수 의견 들어보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안에 있는 시장군수의 의견도 들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합니다. 그러면 지방의회 등은요 몇 일 이내 의견을 제시하냐면 30일 이내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이렇게 규정하세요. 30일 내 의견 제시. 자, 여기까지가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수립권자가 거치는 행정 절차예요. 자, 행정 절차, 기초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기초조사에서 이런 게 수도권에 이런 광역철도가 이렇게 놓여지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과 전문가 의견도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방의회 의견도 듣습니다. 그래서 수립권자가 수립할 때 기초조사, 공청회, 지방의회 수립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립을 해요. 이들이 광역도 수립해요. 기공지수하고 수립합니다. 그러면 수립을 했으면 승인을 받아야 돼요. 승인이란 말은 인정한다. 자기가 자기한테 셀프 승인하지 않는다고 해서 항상 승인은 상급이 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여기는 시도지사 이들 이야기하죠. 이들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했으면 국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 그리고 시장군수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했으면, 이렇게 해서 수립했으면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의 승인권자는 국장과 도지사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또 기억할 것은 절차에서, 아까 우리 수립의 절차에서 수립권자 배웠죠? 뭐 시장군수가 요청하면 시장군수와 도지사가 공동 수립할 수 있었고, 시장군수가 협의를 거쳐서 요청하면 도지사가 단독 수립할 수 있었죠. 그때 도지사는 요청에 의해서 수립할 때 이 도지사는 국장한테 승인 안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요청,
나오면 승인 X 이렇게 기억을 딱 해 놓으시라 그랬죠. 자, 요청에 의해서 수립할 때는 이때는 도지사는 국장한테 승인 안 받는다.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승인권자가 이들이다. 자, 이제 수립을 해서 기공지주에서 수립해서 승인 신청하면 그러면 승인권자는 이런 안에 대해서 지금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려고 하는데요. 승인을 할 때는 승인권자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승인합니까? 승인 절차 협의합니다. 자, 협의라는 게 뭐예요? 행정기관끼리 서로 이야기하는 거죠. 행정기관끼리. 예를 들면 여기에 이런 광역시설이 설치될 거예요. 그러면 광역시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설치가 되는데 만약에 그 지역이 농지다. 농지가 막 이렇게 농지에 뭐 이런 시설들이 설치된다든지 그럴 때 농림부하고도 이야기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여기가 산림이다. 임야가 있다면 산림청하고도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이제 광역시설들이 설치되는 지역에 거기에 뭐 문화재가 있으면 문화재청과도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군사시 있으면 국방부도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정책이 승인되고 결정되는 과정에는 항상 그 선행 절차로서 관계된 기관과 서로 협의하라 그래요. 협의라는 것은 행정기관끼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협의는 누가 하느냐, 승인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대상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협의는 항상 협의나 심의는 동급끼리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국장이 지금 승인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누구하고 협의하겠어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승인에 앞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관과 협의하긴 하는데 누구하고요? 국장은 장관은 장관끼리 놀아야 되겠죠. 그래서 국장은 관계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관과 협의한다 이렇게 나오고요. 도지사가 승인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도지사도 도지사 급이 맞아야 되잖아요. 도지사가 승인할 때는 요거 이제 빠지는 거야. 그냥 관계된 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한다. 그래서 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협의하고 도지사는 중앙자 빼면 돼요. 그 지역에 관계된 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한다. 그러면 이 경우도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장은 몇 일 이내 의견 제시하라고요. 30일 이내 의견 제시한다. 항상 30일 그죠? 30일 의견 제시. 그러면 협의를 딱 끝냈어요. 이 안에 대해서 이제 관계된 기관과 서로 다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협의 끝나면 그 다음에는 뭐 하냐면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협의하고 심의해요. 심의는 도시계획위원회. 그러면 여기도 심의기구도 도시계획위원회인데 동급끼리 해야죠. 만약에 국장이 승인권자다 그러면 관계중앙행정기관에 협의하고 그리고 그 다음엔 어디하고 심의하겠어요? 당연히 국장이니까 국토부에 두고 있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그러면 만약에 도지사가 승인한다 그러면 어디에 있어요? 중앙자 빼고 그 지역에 있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그래서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시군도시계획위원회 이런 것들 다 퉁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고 하거든요. 뭐 여기 있는 도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자, 그러면 우리 기억해요. 협의와 심의는 동급끼리 이루어진다. 항상 어디든지 항상 모든 절차는 그래요. 이렇게 협의 심의는 동의. 그러면 협의 심의 거쳐서 승인을 했습니다. 승인했으면 어떻게 하게요? 지금 시도지사가 승인 신청해서 국장이 협의 심의 거쳐서 이 안에 대해서 승인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또 시정군수가 승인 신청이 있길래 도지사는 협의 심의 거쳐 승인해 줬어. 그러면 승인해 줬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는 보내줘야 되겠죠. 송부 누구한테 보내줘? 국장은 시도지사한테 송부하겠죠. 그리고 도지사는 승인 신청은 시정군수한테 송부하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국장이 시도지사한테 보내줬어요. 자, 관계서류를 딱 승인한 내용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도지사는 송부받은 시도지사는 어떻게? 우리 지역의 광역도시계획이 이런 내용이 승인됐다라고 공고하고 알리고 그리고 열어서 보게 한다는 얘기예요. 몇 일 이상 열람시키냐면 30 이상 열람시켜요. 이틀 그대로 갑니다. 자,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이제 승인해 줬으면 시장군수한테 관계서류 송부해 주겠죠. 그러면 송부받은 시장군수는 우리 지역의 광역도시계획이 이렇게 승인됐다라고 공고하고 그리고 몇 일 이상 열람시키라고요? 30일 이상 열람시켜줘라. 이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승인하고 공고열람 알리는 단계.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3단계로 절차가 돼 있어요. 수립 단계, 승인 단계, 알리는 단계. 이 부분이 머릿속에 딱딱딱 체크가 돼야 됩니다. 수립권자, 승인권자, 그리고 절차. 자, 그러면 이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우리 어떻게 수립한다고요? 수립은 수립권자가 기공지수. 그리고 또 승인권자는 협의 심의 거쳐 승인한다. 그죠?
자, 그러면 요 부분을 이제 중얼중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얼중얼 하셔서 나중에는 그게 연상이 돼서 쭉쭉쭉쭉 꾸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기초조사합니다. 그리고 공청회 합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등의 의견 청취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립합니다. 기공지수, 그리고 또 승인 신청이 있으면 승인권자는 협의와 심의를 거쳐서 승인합니다. 기공지수, 협심승, 중얼 하셔야 돼. 수립 절차, 기공지수, 승인 절차, 협심승, 그리고 협의 심의는 동급끼리 협의하고 동급끼리 심의한다. 이렇게 항상 염두에 두세요. 이게 여러분 광역도시계획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지정권자, 수립권자, 그리고 광역도시계획 수립의 절차, 이 정도 정리하면요, 광역도시계획은 한 문제 꼭 맞출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전 키워드. 자, 키워드 한번 체크해 볼까요? 첫 번째, 시장 군수가 뭐를 거쳐 뭐 하는 경우는 도지사는 뭐를 수립할 수 있다. 자, 수립권자가 도지사네요. 자, 시장 군수가 협의를 거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어떻게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시험에 나왔죠? 자, 협의 거쳐서 도지사가 협의한 거예요. 도지사한테 단독 수립해 달라고 협의 거쳐서 요청하면 도지사가 단독 수립할 수 있다. 여기는 시장 군수가 키워드, 그리고 도지사가 수립한다. 근데요, 여기서 하나 이제 시험에서 조심할 것은 우리 법에는 시장 군수가 협의 거쳐 요청하면 도지사가 단독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맞는데, 만약에 시험에 시도지사가 협의 거쳐서 요청하면 그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단독 수립할 수 있다. 이런 문장 나오면 이 문장 틀린 문장입니다. 이것은 없습니다. 조심. 그래서 시장 군수가 협의 거쳐 요청하면 도지사가 단독 수립할 수 있다. 이 문장은 O. 근데 시도지사가 그냥 요청하면 시도지사와 국장이 동동 수립할 수 있다는 있지만, 시도지사가 자기들이 협의해가지고 국장한테 우리 단독으로 수립해달라고 하자 그러면 국장이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다. 이런 문장이 나오면 틀린 문장. 자,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광역시장과 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 변경한다. 변경은 항상 똑같은 행위. 그러니까 광역시장과 도지사가 지금 광역계획권이 광역시와 도에 이렇게 지정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광역시장과 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 수립합니다. 변경할 때는 누구한테 승인? 자, 승인 나왔습니다. 자, 여기 시도지사 나오면 누구한테요? 시도지사는 국장한테 승인받는다. 그죠? 시도지사는 국장한테 승인받는다. 시장 군수는 도지사한테 승인받는다. 그런데 도지사가 요청해서 수립할 때는 국장한테 승인 안 받는다. 그래서 요청 나오면 승인 X. 자, 그리고 그냥 시도지사 나왔다. 그러면 국장의 승인, 수립권자, 승인권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3번, 국가계획. 국가계획. 묻지 마. 국가계획은 누구라고 했어요? 제가. 국정 그랬잖아요. 국가계획 나오면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 수립이 필요한 경우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는 누구라고요? 국가계획 나왔습니다. 누구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국가계획 나오면 이꼬르 국토교통부 장관. 키워드, 실전 키워드. 그 다음에 4번, 도지사가 시장 또는 군수 요청 나왔네. 요청. 관할 시장우서 공동, 아까 요청했으면 시장우서 그리고 도지사가 공동 수립할 수 있었어요. 수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또는 승인을 받아 광역 수립한다. 어느 게 맞아요? 요청 나오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청 나오면 승인 X. 도지사가 시장우서 요청해서 시장우서 도지사 공동 수립할 때 그때 도지사는 국장한테 승인 안 받습니다. 요청 나오면 승인 X 이렇게 정리를 딱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요청 나오면 승인 X 체크 잘 하세요. 자, 실전 키워드 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무엇을 열어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 광역도시계획 나왔고, 광역도시계획 나왔고, 의견 나왔다. 그러면 무슨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공청회. 광역도시계획 나오고 의견 나왔다. 공청회. 이렇게 기억합니다. 수리와 변경할 때 공청회 개최한다. 이 부분 공청회.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수립 기준. 여러분, 계획의 기준 나오면 누가 정해요? 자, 이것은 여러분 하나의 공식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광역도시 수립기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기준,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기준, 계획의 기준은 제일 높은 사람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 기준 나오면 국장이 정한다.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7번 시장 또는 군수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승인 나왔네. 그런데 시장 군수 나왔습니다. 누구? 시장 군수 나오면 도지사의 승인. 아까 시도지사 나오면 승인은 국장의 승인. 승인은 바로 위에 높은 사람이 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는 도지사의 승인. 시장 군수 나오면 도지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체크하면 됩니다. 8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뭐뭐 하는 경우에 시도지사와 뭐뭐으로 수립할 수 있다. 광역도시 수립이구나. 그러면 국장이 시도지사가 요청하면, 그죠? 요청하면 시도지사와 그리고 공동으로 광역도시에 수립할 수 있다. 요청 나오면 같이 공동 수립할 수 있다 그랬죠? 요청, 시도지사가 같이 수립합시다 요청하면 그때는 시도지사와 국장이 공동 수립할 수 있다. 요청, 그리고 공동 수립할 수 있다. 요청 나오면 공동 수립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요청 나오면 이때는 도지사는 요청 나오면 승인 X. 정리를 딱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광역도시계획. 자, 이런 내용들 체크합니다. 이제 실전 키워드.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출제됐는지 한번 기출 유형 한번 검색해 볼까요?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1번. 중앙행정기관의장, 시도의사, 시장군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의사에게 광역계획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여러분, 광역계획권이죠. 지금 광역도시발령 광역계획권 지정해야죠.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한다고 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한다고 그랬고 도지사가 지정한다고 그랬죠. 나머지는요. 그러면 나머지는 지정 권한이 없어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정권자에게 중앙행정기관장이나 또 해당 지자체들이 국장이나 도지사에게 지정해 주세요라고 변경해 주세요라고 뭐 할 수 있다고요? 요청할 수 있다. 맞습니다. 요청. 지정권자에게 지방행정이나 중앙정부는 요청할 수 있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공간구조, 기능 연계, 환경보전, 광역시사로 체계적 정비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아까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목적이었죠? 공간구조, 기능 연계, 환경보전.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것은 광역시설의 체계적 정비.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죠? 자,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국가계획. 국가계획 나왔습니다. 묻지마. 국가계획 누가 수립한다고요? 광역도시계획 국가계획이다. 그러면 국장이 수립한다. 맞죠? 국가계획 나왔습니다. 그때는 국장이 수립한다. 체크를 딱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 있습니다. 자, 광역계획권이 어디에 걸쳤다고요? 그림 아까 이미지 시도에 걸쳐서. 그러면 누가 지정한다고요? 광역계획권은 시도에 걸친다. 그러면 지정은 누가 한다고요? 시도보다 더 높은 사람 국장이 지정한다. 나야겠죠. 자,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 광역계획권 지정은 공동 지정이 없어요. 여기는 광역계획권이 시도에 걸쳐 있으면 수립은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죠. 광역도시계획을. 그래서 광역계획권하고 광역도시계획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는 시도지사 공동계획으로 지정한다가 아니라 국장이 지정한다. 그래서 지정권자는 국장과 도지사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국장이 4번이 틀렸네요. 자, 이래 보시고 그 다음에 5번.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 듣는다. 광역도시계획 나왔잖아요. 의견 나왔잖아요. 그럼 뭐라고요?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딱 해 놓으시면 되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정리하고요. 또 이제 기본계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